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없던 동생이 생긴 30대 여성입니다. 남남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생이 가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 집의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무려 15살이나 차이 나는 지금도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시누이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늦둥이 시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당시 가족들이 모두 출산을 반대했는데 외아들 하나 키우다 딸인 걸 아시고 출산을 강력하게 원하셨답니다. 난산으로 힘들어하시다 임신 중독증으로 위기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간절히 원했던 자식이고 엄마 없이 자라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시아버지께서는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하지만 남편은 15에 엄마를 잃은 터라 어렸을 땐 여동생을 말도 못하게 싫어하고 구박했다더라고요. 그땐 나도 애였는데 동생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겠어. 쟤만 아니었어도 엄마 안 돌아가셨겠다 싶으니까 밉지. 게다가 난 외동으로 자랐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집안에서 내가 최고였는데 유인이 때문에 혼나니까 또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래서 아가씨가 당신 앞에서 이상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으이구, 어렸을 땐 그랬어도 커서는 좀 잘해주지. 나도 군대 갔다 와서는 잘해줬어. 취직하고는 용돈도 몇 번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대면 지내던 남매 사이가 얼마나 각별해지겠어. 남편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여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어린 여동생을 보니 미안하더래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15년을 함께했지만 시누이는 시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10개월을 제외하면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각별한 늦둥이 외동딸 사랑에 부족함 없이 잘 자랐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시아버지 정말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시거든요. 행여 자식들 구박하는 계모가 들어올까 싶어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서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남다른 책임감으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다가 결국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3개월 만에 눈을 감으셨죠. 그 후 시누이 거취 문제로 친척들 간에 다소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세가 악화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긴 했어요. 고모님은 시골에 사시며 애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은근히 저희가 데려가길 바라셨죠.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긴 했는데 남편도 원하지 않았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책임졌겠지만 자기도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어린 동생을 데려가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결국 시누이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던 이모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아가씨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붙여드리기로 했고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아가씨, 혹시 힘든 일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알았죠? 네. 뒤로 5만 원짜리 2개 쥐어주며 당부했는데 시누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돌덩어리가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한 거예요. 왕래가 잦았던 친척이면 모를까 만난 곳이 손에 꼽은 이모님 집에 보내려니 마치 남의 손에 맡긴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수심이 깊어져 한숨 쉬는 날이 늘었죠. 그러다 땅 꺼지겠다. 이번 주에 연락해서 보러 가자. 맛있는 점심 사주고. 그래. 당신이 유인이한테 연락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하고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야위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모님께 시누이 양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보내고 있었기에 차츰 불만이 쌓여갔죠. 이모, 유인이 왜 저렇게 살이 빠져? 낸들 아니? 다이어트라도 하는지 밥을 차려줘도 한 공기를 다 안 먹는데 살이 찌겠어? 제대로 안 차려주는 건 아니고? 뭐? 내가 뭐 유인이 구박이라도 할까봐 그러니? 어이구,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검은 머리 짐승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지금 누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 키워주는 공도 모르고 그딴 소리야? 그냥 키워주는 거 아니잖아. 유인이 양육비로 이모한테 붙이는 돈이 150이야. 손이 가는 신생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먹이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줘? 해준다고. 유인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내가 어디 너 밥 안 차려준 적이 있어? 어? 매번 삼시세끼 고기 반찬 빠짐없이 올려다 주는데 누가 들을까 무섭네 무서워. 여보, 그만해. 이모님도 애쓰시고 계신데 그렇게 말하면 속상하지. 죄송해요, 이모님. 승재 씨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승재 씨도 아가씨 맡겨놓고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아서요. 이모님 손에 시누이를 맡겨놓은 상황에 그렇게 얼굴 붉힐 일까지 생기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가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그럴 때마다 남편을 막았었지만 남편은 번번이 이모님과 싸우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죠. 이모님한테 그러지 좀 마. 아가씨도 옆에서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열받아서. 그래, 열받아서. 이모가 나한테 돈을 150만 가져가는 줄 알아? 애 학원비다 뭐다 더 달래서 더 보낸 돈이 매달 50은 돼. 200이나 되는 돈 가져다가 중학생 애 하나를 제대로 못 케어 못하는데 그럼 열받지 열 안 받아? 학원이나 제대로 보내면 몰라. 내가 그 학원 가서 학원비까지 다 알아봤다고. 애 데리고 있어서 내가 참는 거지. 진짜 안 참았으면 내가 10원 한 장까지 다 따져 물었지. 그래도 좀 참아. 어떻게 보면 우리 할 일 대신 해주시는 분인데. 아우 진짜 속 터져서. 왜 그렇게 야위냐고 왜. 남편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데려오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으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그 걱정부터 했었거든요. 얘, 설마 네 시누이 네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지? 글쎄, 정 안 되면 내가 키워야지 어떡해.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가능하면 다른 집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 나이도 어린 거 불쌍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 고생하는 꼴은 못 본다. 중학생 시누이 시집살이가 말이 돼? 아이고, 시집살이는 무슨.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순둥인데. 그리고 하진 아빠도 딱히 데려올 생각도 없어 보이고. 구박만 시집살이야? 그 순둥이 때문에 너네 부부 싸울 일 많을 거다. 양서방 지금이야 남일처럼 대색 않지. 막상 데려오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한테 서운해할 일 많을 거야. 그러다 보면 네 시누이 밥 공기 밥알 개수로도 싸우게 된다니까. 오바 좀 하지 마. 하진 아빠 그런 타입 아닌 거 알잖아. 긴장 풀지 마 이거사. 그러다 뒤통수 세게 맞아. 이모님만 봐도 남편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만날 때마다 나를 세우며 싸우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 일이 제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났죠. 하지만 시누이가 날이 갈수록 야위는 게 눈에 보이니 그 싸움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를 불러다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너 다이어트 해? 너 고작 16살이야. 근데 무슨 다이어트야? 안 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왜 볼 때마다 살이 빠지는데? 밥 안 먹어? 너 이모가 밥을 안 줘? 학교 급식 안 먹어? 여보, 그만 좀 해. 아가씨 무서워하잖아. 대답해봐. 너가 잘 지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너 내 마음 불편하라고 일부러 그러냐? 어? 너 놓고 갔다고 나한테 시위해? 어?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가만히 듣자 하니 그건 신우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 혼자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팔을 붙드는데 갑자기 신우가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오빠 보고 데려가 달랬어? 나 놓고 갔다고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찾아와서 괴롭혀? 이모한테 두고 갔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좀 꺼.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희 부부는 이모님께 내쫓기듯 나와야 했죠. 남편은 나오자마자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저는 차 안에서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이모님도 못 오게 하고 아가씨한테 따로 연락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걱정하고 신경 쓰니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한숨 좀 그만 쉬어. 그래서 땅 꺼지겠어? 네 시누이도 그 집에서 적응하려면 충분히 시간을 줘야지. 적응할라 치면 가서 들쑤시고 적응 좀 된다 치면 가서 들쑤시고 나 같아도 짜증나서 만나기 싫겠다. 적응이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몰라.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가 데려다 키울 거야? 응? 그럴 거 아니면 괜히 어설프게 착한 올케짓 하지 말고 관둬. 나중에 원망만 더 커지니까. 주변에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조언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신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 못한 지 2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신우 담임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에서 일이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학교에 갔어요. 신우는 학교 상담실에 있었는데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유인이가 친구랑 좀 심하게 다퉜어요. 먼저 때린 건 유인이고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가씨, 아니, 유인이 폭력적인 아이 아닌 거. 알죠. 그 아이가 크게 잘못한 게 맞아요. 유인이한테 그게 좀 안 좋은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길래 유인이가 애를 때려요? 그게 정확히는 유인이가 입을 열어야 알겠는데 통 입을 열지 않아서요. 상대방 아이가 하는 이야기로는 고아라고 했다고. 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못된 애들이 하는 이야기라지만 부모 잃고 상심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고아라뇨.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아이 부모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지 그저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자꾸 참으라는 말만 하세요? 유인이 사과 받았어요? 그 애가 유인이한테 사과했냐고요. 그게요. 결국 쌍방폭행이 된 거지만 그쪽 아이가 더 많이 다치기도 했고요. 얼굴에 흉터가 생겨서 아이 어머니께서도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에요. 유인이 가족분 만나게 해달라고 성하신 거 지금 상담 선생님께서 간신히 말리고 있고요. 왜 말려요? 보자고 해요. 부모 잃은 친구한테 고아라고 했는데도 자기 자식 감싸는 부모 얼굴이나 보게. 선생님,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요. 누구보다도 공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할 분이 제대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유인이가 친부모가 안 계신다고 함부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저는 그저 유인이가 더 난처해질까봐 그쪽 어머니가 유인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해코지를 어떻게 해요? 유인이한테도 가족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두고 볼까 봐서 그래요? 결국 저는 그 아이 어머님을 만나 기어이 사과받아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정확하게 늙은 애미 애비 죽어 고아된 주제에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도 자기 아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솔직하게 듣지 못한 상황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니 얼굴이 새빨개졌죠. 결국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받고 저희도 폭력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상해 주겠다 깔끔하게 끝냈어요. 그대로 수업 듣긴 힘들 것 같아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빨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카페에 가서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더군요. 잘했어요. 네? 참지 않고 흠씬 때려준 거 잘했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죠? 이모님께 말하기 무서워서. 신우는 전곡을 찔렸는지 아무 말 않고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 걱정이 됐는지 묻더라고요. 말씀하실 거예요? 이모님한테요? 오빠한테도. 걱정 말아요. 이모님한테도 오빠한테도 말 안 해요. 이모님께 따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담임 선생님과도 이야기 끝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나는 오히려 고마워요. 나한테라도 연락해줘서.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우는 그제야 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리 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사건 때문에 흥분에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2달 사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요.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안색이 너무 어두워지고 매 순간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자 신우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웃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환경이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이모랑도 아직 낯설고 어색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빠도 보고 싶고 그냥 그래서. 그 어린 게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자기를 숨기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불쑥 먼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나랑 가요. 네? 이모님 집 말고 오빠 집에 가서 지내자고요. 그러자 신우는 놀란 듯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는 게 당장이라도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어요. 아니요. 안 갈래요. 왜요? 이모님 낯설고 어색하다면서요. 그래도 오빠 집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오빠가 어려워서 그래요?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적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며 이모님 집으로 돌아갔죠. 신우를 이모님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미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 내지르고 나니 더욱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신우를 데리고 오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남편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이제 좀 적응했을 텐데 굳이 데려와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 여전히 적응을 못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원한 거 아니야?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 아니었어? 내가 자신이 없어. 어? 자신이 없다니? 유인이 안 된 건 나도 잘 알아. 마음 쓰이고 편치 않고. 하지만 내가 챙겨야 할 첫 번째 가족은 유인이가 아니라 당신이랑 하진이야. 섣불리 유인이 딱하다는 마음으로 데려왔다가 우리 사이에 문제 생기면 결국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유인이도 못 챙기고 당신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난 그거 감당할 자신 없어. 저도 남편이 하는 생각을 했던지라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당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망설였던 거고. 하지만 아가씨 저러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구박을 받더라도 오빠 구박을 받는 게 낫지. 이모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어려서부터 계속 봐온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만나지도 못했다며. 여보, 유인이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아가씨 착하잖아. 그 나이 애들답지 않게 속도 깊고. 아무래도 나 마음이 너무 안 편해서 그래. 차라리 데려와서 문제 생기는 게 낫지. 그리고 아버님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님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아차 싶은지 말문이 닫히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신우를 아꼈던 분이십니다.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셨으면 몇 번이나 통곡하셨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저희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데려올 거 아니면 앞으로도 기회 없어. 나중에야 데려오자고 해도 안 돼. 어? 저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신우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 주말 바로 이모님 댁에 찾아가 조심스레 신우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모님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유인이 데려가겠다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모님께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아가씨도 늘 보던 가족이랑 함께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구박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아유, 아니에요. 구박은요. 이모님께서 얼마나 잘 챙겨주셨을지 안 봐도 훤한데요. 아니긴 승재 저거 올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밥을 줬나 안 줬나 그 소리만 했는데 언니 그렇게 허무하게 가고 나서 자주 보고 산 건 아니어도 승재나 유인이나 나한테는 핏줄인데 내가 어련히 잘 챙겨줬을까. 지 동생 맡겨놓고 불안하다 싶어 그런 거다 이해해보려고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나 참 서운하다. 그럼요. 이모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신 거 잘 알아요. 알면 더더욱 이건 아니지. 유인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려간다고 하면 난 얼마나 당황스러워. 우리 애들도 잘 챙겨주고 친동생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보내놓고 그래도 친오빠라고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승재 씨 밤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게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게 맞지 싶어요. 아니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아유 아무튼 안 돼. 이모님. 나는 얘 계속 데리고 있을 줄 알고 적금 하나 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유인이 데려간다고 하면 그 돈은 어쩌라고. 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적금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 못마땅한 얼굴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남편이 나섰죠. 그럼 그렇지. 이모가 돈 때문에 유인이 데리고 있었던 거지. 뭐 대단한 조카 사랑에 데리고 있었으려고. 뭐? 돈은 부차적인 거고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데리고 있어? 막말로 이모도 유인이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 엄마 그렇게 보냈다고 어렸을 때 애한테 막말한 거 유인이는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그거 생각나서 더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였던 거야. 이게 다 내가 결정해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야. 그 몇 달 잘 데리고 있어준 보답으로 칠 테니까 그만 좀 해요. 예? 남편 말에 이모님도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그렇게 저희는 신우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물론 신우이도 순순히 따라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 그랬듯이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죠.
저 역시 그렇게 설득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이렇게까지 데리고 온 건 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아가씨, 오빠 집이라고 너무 어려워 말고 아버님이랑 함께 지냈을 때처럼 편하게 있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 오빠 마음도 편해요. 알았죠? 네. 남편이 서재로 쓰고 있던 방을 정리해서 시누이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모님 집에 있을 때는 성인이 된 사촌 언니와 함께 지냈어야 하다 보니 불편했을 거예요. 아버님 집 정리하면서 신우가 사용하던 가구들도 다 처분이 돼서 전부 다 다시 맞춰서 사주었죠. 사춘기 여자아이에 맞춰 꾸민 방을 보니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마음을 끓였나 싶더라고요. 어려도 시댁 식구라 대단히 편한 상대라고 할 순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친동생처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꾸만 집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편하게 있으라고 마련한 방에서 나와 자꾸 제가 뭘 하는지 살피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게 뭐 도와드릴 거 있나 해서. 아유, 됐어요. 원래 나 혼자 하던 일인데 아가씨가 뭘 도와줘요. 숙제는 다 했어요?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고 놀든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렇게 말해도 아가씨는 자꾸 소파에 앉아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엉덩이를 들썩거렸죠. 빨래를 거들어 가면 어설프게 쪼르르 달려와 얼쩡거린다거나 빨래를 개울 때는 은근슬쩍 하나씩 집어 거들고요. 밥때가 되면 주방을 어슬렁거리다 수저라도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우, 아가씨, 그냥 앉아 있어요. 뭘 돕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이모님 집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선 안 해도 돼요. 나 아가씨 일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데리고 올 거였으면 진작 데려왔지. 아가씨, 아버님 계실 때 집안일 안 했잖아요. 아버님이 귀하게 키운 아가씨인데 저 나중에 아버님 원망 듣기 싫어요. 그렇게 신우를 방에 들여보내려면 거의 하소연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우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가시방석 같은 오빠 집에서 편하게 있기 어려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마음이 편했겠나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이었어요. 퇴근 후 들어오면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고 제가 뭘 하고 있으면 꼭 한 소리 했죠. 양유인! 어? 넌 새언니가 저녁을 하고 있으면 나와서 거들어야 할 거 아니야.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새언니가 차려준 밥이나 먹으려고 그래? 아니 그게 내가 하지 말랬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돕고 싶으면 당신이 돕든가. 왜 자리는 아가씨한테 그래? 당신도 너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지 마. 나랑은 가족이라지만 당신이랑은 엄연히 남인데 돕고 살아야 고마운 줄을 알지.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아가씨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가씨, 됐어요. 밥 다 되면 부를 테니까 가서 숙제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나면 풀이 죽은 것 같아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희도 참 신중치 못했어요. 신우가 들어가고 나면 남편과 저는 꼭 작은 다툼을 벌이곤 했거든요. 당신 그러지 좀 마. 왜 자꾸 아가씨 눈치 보게 만들어? 내가 뭘 이 정도도 못해? 언제까지 아버지 살아 계실 때처럼 그럴 거냐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신우 대접이나 받게? 당신도 너무 싸고 돌지 마. 애 아니야. 나중에 하진이도 보고 배워. 당신이 거들 거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이 집에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나 잘하면 돼. 당신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나는 집안일하고. 아가씨랑 하진이는 애면 애답게 잘 자라는 거 그뿐이면 된다고. 다 당신 위해 그런 거지. 그러다 결국 당신이 먼저 지칠까 봐 나는 그게 더 걱정이야.
나중에 유인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 이혼남 만들라고? 아이, 진짜. 아가씨 들어. 그런 말 좀 하지 마. 당신이 하는 그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가씨가 눈치 본다고. 데리고 오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집에 세 사람 들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눈치를 보고 신우는 닥달하는 남편 눈치를 보니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 없을 때는 일부러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겨놓고 둘이 나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요. 부모님 자리를 채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에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잖아요. 어느 날엔 갑자기 신우가 찾아와 조심스레 부탁하더라고요. 저기, 새언니, 저 내일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다 와도 돼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누구 만나는데요? 같은 반 친구요. 친해져서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자고 해서. 내일 아가씨 저녁 안 할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와요. 다. 용돈 필요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이거 가져가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빠가 준 용돈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신우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모님 집에 있다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서 전학도 했거든요. 한 해에 2번이나 전학을 한 터라 마음이 쓰였는데 다행히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스스로 뭘 해도 되냐고 물어본 게 처음이라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이 터진 거예요.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급하게 친구 부모님 부고 소식을 받게 된 겁니다. 애를 데리고 가자니 장례식장이라 영 꺼림칙해서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엄마도 일이 있어 밖에 나간 뒤였어요. 결국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남편이 그 전날 친구와 1박 2일로 골프를 간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들어올 시간이긴 했는데 제가 재촉해 더 빨리 좀 와달라고 한 거죠. 남편이 오자마자 급하게 애만 맡겨놓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길이었어요. 친구 위로해주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2-3시간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갔더니 한창 친구 만나고 있어야 할 신우가 거실에 죄인처럼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서름이 북받쳐 끄끄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 채로요. 아가씨, 왜? 당신 왔어?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왜 이러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밖에 나가 있으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지. 주말이라고 친구 만나러 가서 해가 지도록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지금 밖에서 놀고 있던 아가씨 불러다 혼낸 거야? 여보, 내가 늦어도 된다고 했어. 모처럼 새로 사귄 친구 만나서 논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뭐? 그럼 말을 해야지. 말할 틈이나 있었어?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지금은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잘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아니, 나는 당신 그렇게 바쁜 일 있으면 하진이 좀 봐주고 그래야지 싶어서. 하진이는 당신한테 맡겼잖아. 아가씨가 왜 나를 돕고 왜 당신 딸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이 집에서 아가씨 지내게 한다고 뭐 대단히 하는 거 있어? 당신이 아가씨 밥을 해줘 학교 한 번을 가봤어? 그런 잔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지. 당신이 뭔데 자꾸 그걸로 아가씨 눈치를 주냐고.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잔소리 하는 게요. 남편이 돈 벌어오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겠지만 아버님께서 아가씨 앞으로 남긴 재산도 많습니다. 아가씨 키우는데 남편 돈, 제 돈 들어가는 거 1원 한 장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진 않을까, 잘하는데도 내 공을 몰라주진 않을까 그 걱정만 했지
남편이 저렇게 자기 동생한테 남처럼 굴면서 문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 서러웠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끄끄거리며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 미안해요. 내가 급해서 오빠한테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아서.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방에 들어가요. 그렇게 얼굴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귀한 늦둥이 외동딸로 살다가 이 집 저 집 오가면서 그 어디서도 마음 둘 곳 없이 이방인처럼 지내는 심정이 오죽하겠나요. 당신 진짜 최악이야. 당신은 뭐 대단한 명분으로 아가씨한테 오빠 노릇 좀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엄밀히 말해서 당신은 아가씨 데리고 있어 주는 것도 아니야. 당신이 아가씨 위해서 하는 거라곤 쓸데없는 오지랖의 잔소리뿐이니까. 남편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못하겠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딸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까지 전부 남편에게 맡기고 신우와 함께 잤어요. 한참 씻고 들어가니 그래도 진정이 됐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한 채 앉아있더라고요. 아가씨, 많이 서운했죠? 모처럼 나가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 편 들어주셔서. 편 들고 말 것도 없이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연하죠. 아유, 저 사람이 아가씨보다 나이만 많이 먹었지 어른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애래요, 애. 아버님 같은 분이 어른이시지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내가 오빠 혼내줬으니까 다음부턴 주의할 거예요. 잠든 신우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 아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나이에 부모들을 다 잃어본 건 저도 남편도 경험이 없는데요. 다음 날 신우 학교를 보내놓고 남편이랑 신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 좀 하자는 제 말에 반차까지 내고 어두운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죠.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아. 나도 그 걱정에 아가씨 데려오는 거 망설였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무슨 가정부 하나 구한 셈 치고 아가씨 데려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었으면 차라리 이모님 집에 두지 안 데려와. 그렇게 키워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모 잃은 신우 키워준 대단한 올케다 찬사 들으라고? 내 성격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알아. 당신 그런 사람 아닌 거. 그냥 좀 유인이가 못마땅했던 것 같아. 못마땅할 게 뭐야. 당신은 아가씨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당신은 그래도 어머님이랑 15년을 살았는데 아가씨는 한 번도 품에 안긴 적도 없어서 짠하다고. 그래서 마음도 고쳐 먹었었다며. 그랬지. 그랬는데 마음처럼 그게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 유인이가 짠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인이만 아니었어도 아버지 사랑도 내가 다 독차지했을 거고 엄마도 살아 계셨을 텐데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니까 그냥 다 못마땅했나 봐. 여보, 아가씨 데리고 있으면서 당신 마음은 편해야겠고 데리고 있자니 눈에 거슬려서 괴롭히고는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알기나 해? 나 아가씨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 아버님 사랑만 받고 귀하게 자라다가 이 집 저 집 오가면서 얼마나 어른들 눈치를 보는데. 아가씨 방에 있다가도 내가 부르면 1초 만에 나와. 꼭 방에서 내가 부르나 안 부르나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스스로한테도 너무 창피하지 않아? 이모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돈 때문에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 난리를 쳐놓고. 정작 당신 집에서 있는 거 보니까 막 속이 뒤틀리고 그래? 하진이가 어려서 망정이지. 당신 그런 거 하진이가 보고 배웠으면 어쩔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해. 당신이 무시하는 동생 하진이라고 안 무시할까?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고모라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생각했겠지.
어제 당신이 한 말 듣고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나도 모르게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해서 당신 실망시켜서 미안해. 유인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당신 아가씨 데려온 순간부터 오빠이자 아빠인 거야. 부모 노릇 대신하겠다고 데려왔으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았어? 앞으로 아가씨한테 훈계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해. 당신은 빠져 있어. 오히려 나한테 혼나고 당신이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세상에 혈육이라곤 당신밖에 없는데 아가씨 기분이 어떻겠어? 알았어. 그날 그렇게 싸운 뒤로는 남편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 신우가 거실에 나와 있을 때 아예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카 좀 봐라, 식사 차리는데 거들라고 잔소리도 일절 못하게 했죠. 훈계가 필요한 일은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아가씨는 훈계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속 썩이는 일이라곤 집에서 쓸데없이 눈치 보는 일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안정을 찾아가나 싶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신우가 머뭇거리며 다가오더니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지 한참을 쭈뼛거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요. 저기, 언니, 혹시요, 아빠가 제 앞으로 남긴 재산도 있나요? 네? 재산이요? 신우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라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더 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아가씨가 그런 소리라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물론 있죠. 오빠랑 아가씨는 딱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아가씨는 아직 어리니 성인이 될 때까지 오빠가 관리하는 거고요. 오빠는 아가씨 시집 가기 전까지는 관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가씨가 원하면 성인이 되자마자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있긴 있다는 거네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했는데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돈 필요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우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가 제 앞으로 남긴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 안 줘도 되니까 저 대학 갈 돈만 대학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뒀다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아휴, 그거야 당연한 거죠. 왜요? 오빠가 그 돈 떼먹고 대학도 안 보내줄까봐 그래요? 걱정 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오빠 돈으로 하라고 했지. 아가씨 돈 손도 못 대게 했으니까. 학비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요. 아버님 성실하게 모은 재산으로 아가씨 하버드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우는 환하게 웃으며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섰죠.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유산은커녕 용돈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굴다가 느닷없이 유산이 얼마가 되느니 학비만 남겨달라느니 하는 게요. 그렇다고 따져 물을 일은 아니라 찜찜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늘 저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신우가 그날따라 늦잠을 자기에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신우가 방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침구와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을 보며 불안한 촉이 섰거든요. 여보, 여보, 아가씨 나가는 거 봤어? 유인이? 아니, 벌써 학교 갔어? 이상해. 전화 좀 걸어봐.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신우 방으로 들어가 살피는데 처음에는 못 보고 놓쳤던 편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급하게 편지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새언니, 죄송해요. 더는 오빠랑 새언니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졸업해 볼게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학비만 좀 부탁해요.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고 챙겨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엄마를 빼앗아가서 미안했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제일 미안했어. 그래도 나는 오빠가 내 오빠라서 참 좋았어. 미안해, 오빠. 손이 바들바들 떨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달랑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신우의 꺼진 핸드폰으로 연거푸 전화하던 남편이 뒤늦게 들어와 주저앉은 저를 보았죠. 제가 편지를 건네주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설마, 지금 양유인 집 나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위기가 닥칠수록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남편도 덩달아 고장난 로봇처럼 서 있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이모님, 고모님께 차례로 연락했죠. 언제 나간 건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연락을 했으면 했겠다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갈만한 친인척들은 모두 신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출 신고부터 했어요. 경찰이 오면서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현관 CCTV부터 받고 새벽 3시쯤 나간 것을 알게 되었죠. 아파트 밖으로 나간 것까지는 찍혔는데 그 후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갈 곳 없는 애예요. 돈도 얼마 없을 텐데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출 청소년 찾는 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은 켜지는 대로 기지국부터 알아낼 수 있으니까 단서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연차를 내고 종일 담임 선생님과 신우 친구를 만나서 단서를 찾으러 다녔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도 조사했지만 신우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렇게 멀리 간 것 같지 않은데 하늘로 솟은 듯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소식은 전혀 없었고 남편도 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게 애 좀 편하게 해주지. 그게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패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 이제 아버님 어떻게 봐. 아버님이 얼마나 원망하시겠어. 애 하나 못 봤다고 마음 편히 눈도 못 감게 하신다고 날 얼마나 질책하시겠냐고. 일단 기다려보자. 연락 오겠지. 위험한데 대체 어딜 간 거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찾아봐. PC방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좀. 안달복달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이 종일 밖에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바닥에 엎드려 눈만 질끈 감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놀라 일단 아이를 데려갔고 저희는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신우를 찾았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종이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편지 때문에 단순 가출이라 경찰 조사에 한계가 있었죠. 이러다 사람 잡겠다. 사람 잡아. 응? 밥 좀 먹어, 밥 좀. 너 지금 저승사자가 보면 어서 가시오 하고 끌고 가겠어. 먹었어. 그것도 먹은 거라고 먹었어? 너나 양서방이나 이게 지금 사람 몰골이야? 엄마, 양서방 연락 없어? 찾았대?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 찾으러 간다고 나가는데 왜 찾지를 못하고. 작정하고 숨은 애를 어떻게 찾아. 그렇게 순순히 잡힐 것 같으면 편지 써놓고 짐가방 싸들고 나갔겠어?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이상하다 했어. 왜 갑자기 유산을 물어보고 한참 남은 대학 학비를 걱정하고. 아, 엄마,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가 잘못하길 또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휴, 진짜 속 터져 미치겠네. 너 정신 차려. 내가 언제까지 하진이 봐주고 있겠어? 너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하진이 놓고 갈 거야. 답답해 죽겠어. 어딜 갔을까? 대체 어딜 가서 지금까지. 엄마, 아가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란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속 끓이지 말고. 그 어린 거 탓하지도 못하겠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러다 영영 찾지 못하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애써주시는 경찰분들에게 화도 많이 냈고 남편 붙들고 울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게요. 그 와중에도 희망이 됐던 건 대학 갈 때는 학비 때문에 돌아오겠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영영 다시는 못 볼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그러다 2주가 됐을 무렵입니다. 경찰로부터 신우를 찾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양유인 학생 찾았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있는데요? 그게 저희도 연락으로 받은 거라서요. 유인 학생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갈게요. 저희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경찰이 알려준 곳으로 간 저희 부부는 그 입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저희 집에서도 3시간이나 떨어진 외딴 시골에 있는 한 보육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우는 제 발로 보육원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뒤통수를 한 대 꽝 얻어 맞은 것처럼 얼얼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거 간신히 남편 부축받고 들어갔어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애타게 찾았던 신우가 앉아 있었죠. 저희를 보고 많이 놀라고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이면서요. 아가씨, 왜 여기 있어요?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요? 아가씨가 가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보육원에 있어요? 왜? 거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서. 여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저조차도 자각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우의 뺨을 내리친 거예요. 신우도 저도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웠거든요. 2주 동안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겨우 만나 한다는 말이 있을 곳이 아니라니요. 제가 자기 둥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오빠는 몰라도 나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어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도 잠시 울먹이는 신우 얼굴을 보니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대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제발로 여길 와요, 여길.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가씨 걱정에 얼마나 애 같았는지 알아요?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나중에 아버님 얼굴 어떻게 보라고. 나 죄인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지. 오빠가 미우면 오빠나 골려주지.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래요? 어떻게? 아가씨 잘못되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랑 오빠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언니. 아빠. 그날 그 방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스스로 집과 가장 멀리 있는
보육원 중 하나를 택해서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용이 주도했어요. 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가면 걸릴까봐 시내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근처 시까지 이동했더라고요. 그렇게 보육원에 제 발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꾹 다물고 지냈답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결국 보육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어른 여럿이 씨름해 입을 열게 한 거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보육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요. 그날 저희는 뜨거운 눈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며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신우는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유인, 양유인, 일어나. 그러다 지각한다. 오늘도 지각하면 오빠가 안 태워준다고 했어. 진짜 안 태워줄 거야. 운동장 10바퀴 뛰어야 한다고 해도 안 태워줘. 아, 나 30분만 더 자면 안 돼? 새벽까지 시험 공부하다 잤단 말이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렇게 매번 핑계대고 지각하는 습관부터 만들래? 얼른 일어나. 얼른. 얼른. 언니, 얼른 일어나. 졸지에 고등학생 큰딸이 생긴 셈이죠. 그 뒤로 신우는 제게 언니라고 부르고 말도 편하게 합니다. 오빠 눈치도 보지 않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요즘 들어 대학 진학 상담도 많이 하죠. 처음부터 마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요. 당시 2주간의 신우 가출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입니다. 덕분에 그 일이 저희 부부에겐 무적 패스가 됐지만요. 아유, 내버려둬. 2주 동안 가출한 거에 비하면 늦잠 자서 지각하는 거야 양반이지. 나도. 아니, 언니는 왜 또 그 이야기를. 알았어. 일어난다고. 일어나. 언니 인났다. 저희 부부는 요즘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이 정도면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을 뵙더라도 저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